본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수한 많은 실패를 또 반복했어요. 네, 이 정도면 되겠지 또 실패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또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이신가요? 네. 간단하시네요. 그 살려 주식시오. 네. 전책이셨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로동 주식클럽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은 소설이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주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주식 클리닉을 제가 운영을 오래 하면서 네. 주식 우울증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힘든 가족들의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사실 이게 우리 대부분은 주식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고 가족이 뭐 빚을 지고 그로 인한 갈등, 뭐 이혼, 아니면 가족의 문제, 가족 돈을 빌려서 되게 큰 손실을 본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꼭 그런 어떤 주식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다큐로 직접적으로 하면은 네. 사람들이 또 너무 좀 힘드니까 좀 재미있게 그 소설의 방식으로 풀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구로동 주식클럽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넷플릭스로 나오는 건가요? 웹툰으로도 나오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너무 좋겠네요. 근데 왜 구로동이에요? 제가 구로동에서 주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거기서 이제 정신 상담 네.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로디지털 단지 쪽에서 병원을 지금 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직장인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젊은 2030 또 40까지 직장인들이 너무 많은데 다 주식을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 그런 사연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셨고, 제가 공감되고 같이 힘들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부분 너무 많아서 이렇게 책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주식 상담만 주식 관련 그런 정신 상담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야도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야를 주로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살려주식시오 책으로 조금 방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주식으로 인한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식 클리닉을 따로 개설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울증, 공황장애가 제 주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주식 투자 관련해서 공통점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네. 다들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친구가 이 주식 찍어줬는데 이걸로 얼마 벌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열등감과 토무증후군으로 주식을 시작해요. 내가 지금 주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따라가 잡아야 돼. 친구가 방금 뭐 5천만 원을 벌었어. 이 종목을 찍어서 뭐 3배, 4배, 뭐 따상이 됐대. 이런 어떤 열등감과 부러움, 이런 감정적인 것이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충분한 공부나 재무제표 회계에 대한 어떤 준비 없이 어떤 굉장히 아무 근거 없이 주식 인지 오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좋다던데 한 1,000만 원 이거 한꺼번에 한 종목에 사버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도 안 하고 바로 사시죠.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셨을 때 결과가 아무래도 좋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좋지 않죠. 네. 근데 어디서 단톡방에 누군가는 나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벌었대, 2,000만 원 벌었대, 연봉 벌었대, 이런 카더라 통신 딱 진짜 100에 한두 명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긍정 바이어스 선입관을 통해서 다들 그렇게 벌 수 있는 줄 알고 너나 나나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크게 실패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누적되면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까지도 발전이 그럼요.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사실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와가지고 계속 경제, 돈, 회계,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몇 년 전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안정이 지금 필수적인 시대가 됐잖아요. 돈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편안한 어떤 미래의 보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사실 일정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건 많은 분들이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주식으로 인해서 그것도 내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혹은 십몇 년 동안 모았던 돈을 뭐 한순간의 실수로 충동적으로 다 이렇게 손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날려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그 갭과 허무감과 자책감이 옵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우울증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 곤란에 처하신 분들이 그 저자님을, 네. 의사 선생님을 찾아올 것 같은데요.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요, 뭐 예를 들어서 첫 손실 때 저한테 오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심각해진 악화된 상태로 오시고요. 뭐 자기 돈뿐만 아니라 은행빚, 아내빚, 와이프, 뭐 그 가족, 뭐 부모, 형제 다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한테까지 오시는 경우는 한 3천, 최소 한 5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저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5천. 사람들이 주식으로 손실봤다고 정신과에 찾아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고 내가 지금 판단력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구나, 혹은 주식 중독의 어떤 뭐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진짜 충분히 의심할 만하구나, 이 단계까지 수용하게 되는 단계까지는 뭐 몇백만 원 잃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정신과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돈을 잃으셨을 때는 이미 뇌가 마비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뭐 다양한 정신질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아서 그럴 때는 저는 우선 주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분의 일반적인 정신 멘탈 상태, 거기에 대한 진단과 일반적인 치료부터 선행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전 책 살려주십시오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그 책도 보면은 이제 그 저자님께서 네. 실제 스토리도 많이 적어주시고 네. 막 앱도 지우시고 그런 게 막 나왔더라고요. 사실 살려주십시오는 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멘탈 전문가로서 어떻게 주식으로 생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공황장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내한테 불안을 주는 자극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최소한 2달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HTS랑 앱이랑 다 지운 거고요. 왜냐면은 제 불안의 원인이 그때는 주식이었고, 그런 두려움이 저를 계속 우울증으로 몰아봤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주식을 하면 한동안은 영원히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한동안은 주식을 멈춰야 된다. 근데 내 의지로 주식을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뭐 계속 솔깃하고 정말 삼성전자로 손해본 돈 뭐 코스닥 주식으로 메꾸려고 그러고, 코스닥으로 손해본 거 뭐 장외 주식으로 메꾸려고 그러고, 뭐 정치 테마주로 메꾸려고 그러고, 그걸로 메꾼 돈 이제는 뭐 진짜 내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걸로 20배를 벌어야겠다, 선물 옵션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가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앱하고 HTS 모든 주식에 관련된 걸 다 지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지웠다 다시 깔고, 제가 하루에 7번까지 다시 딴 적이 있어요. 9시부터 3시 사이에 또 솔깃해가지고 또 이거 상한가 먹으면 돈이 얼마냐 이런 생각에 하루에 7번까지 앱을, 미래에셋 그때 뭐였더라, 카이로스였던가? 네, 기억이 나요. 그 앱 이름이 카이로스. 앱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뭐 기회의 신인가 뭐. 아이고 진짜 지금 기회의 신 무슨. 아무튼 앱을 깔았다 지웠다 7번까지 했다가 제가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욕망에 뇌가 마비됐구나, 도파민에 눈이 멀었구나, 내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있구나, 정말 달리는 경주마처럼 내가 돈 욕심에 내 이성적인 판단력이 없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앱을 지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직장을 옮겼어요. 제가 서울 이런 쪽에 있으면 제가 주식을 계속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막 쓸데없는 찌라시나 정보, 그때만 해도 스팸 문자, 찌라시, 뭐 리딩방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주식방 이런 게. 그래서 정말 급등 이런 거 모임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도 열렸는데, 제가 하도 무서워서 거기 직접 가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거기 가서 얻어온 정보를 제가 바로 다음날 사고, 이런 짓을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에 있으면은 내가 이 욕망으로부터 손을 놓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동으로 직장을 바꿉니다. 안동에는 제가 HTS만 지워버리면 거기는 제가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비밀번호를 일부러 그 5번 틀리면은 네. 직접 거기 미래에셋 지점에 가지 않는 한 제가 이걸 다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동에는 미래에셋 지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하고 진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제가 직장을 구합니다. 와.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출퇴근을 하면은 절대로 이제 못 하게끔, 그러니까 다시는 주식을 못 하게끔 물리적으로 제가 다 차단을 해놨죠. 그리고 1년 반 동안 주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 재활을 기간을 거쳤죠. 1년 반이요? 1년 반이요. 와. 그러니까 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냐,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렸냐면 제가 주식으로 그때 날린 돈이 3억 이상을 날렸는데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제가 현금을 모아야 다시 이런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안동에서 정말 진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쓰면서 1년 반 동안 돈을 모읍니다.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한 1억 5천 원 가까운 돈을 모았어요. 정말 그 저 스스로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인터넷 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정말 그 병원에서 월세까지 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 투룸이었는데 그 월세까지 내주고 식비 빼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 옷도 1년 반 동안 옷도 한 번도 안 샀고 휴가도 안 갔고 정말 내가 쓰는 건 식비, 음식도 제가 해 먹었어요. 그리고 헬스클럽 한 달에 8만 원 하는 거. 하루 종일 운동. 욕망이 생길 때마다 운동. 줄넘기 운동.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서 운동.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싶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고 이런 경우에는 진짜 운동. 그러니까 운동 힘들죠. 하기 싫죠. 근데 내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혹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년 반 동안 운동하고 그 책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날 때는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게임이 있는데 게임을 했어요. 게임하시고. 물론 게임을 하는 게 뭐 그렇게 건강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주식 중독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좀 덜 위험한 중독으로 치환을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고 내가 1억씩 날리지는 않으니까 몇 억씩 날리지는 않으니까 뭐 그래서 건강한 제 루틴을 다시 찾는데 굉장히 애썼어요. 7시 반에 일어나고 11시 반에 자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고 이걸 1년 반 동안 하니까 몸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밑준비를 1년 반 동안 했던 거죠. 그러셨군요.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급여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게 그 다른 일반 직장인보다 많잖아요. 많았죠. 네, 많았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때 더 과감해지셨던 건가요? 처음에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벌거든요. 제가 투자에 올인 몰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흑수저였기 때문이었고 제가 36살에 결혼을 하려고 그때 여자친구도 없었는 상태였는데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이제 해야겠다. 그때 남자가 결혼하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36살 노총각이고 집을 최소한 전세라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제가 제 아내 될 사람한테 돈 걱정을 안 시키겠다 생각을 해서 딱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이 한 3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부모님 집사드리고 부모님 그 부양한다고 사실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물론 3억 5천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지만 제가 21살 때부터 과외해서 모은 돈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친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집을 살 수도 없었고 근데 제가 사실 그 당시에 2016년에 그걸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집을 샀거나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분수에 맞는 어떤 욕망을 원했으면 괜찮았는데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서울대에서 그 정신과 그 임상 강사라고 그 막내 교수 자리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강남에 집 있는데 뭐 부모한테 다 받았는데 증여 받았는데 아니면 쟤는 벌써 너무 많이 돈이 많은데 이러니까 저도 열등감 때문에 사실 3억 5천이면 그 당시에 36살의 작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2배로 불려서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대출 끼고 강남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무리를 하지 않음에도 차근차근 단계를 봐서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잘난 척하고 싶고 허영 부리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결혼할 때 제가 이만큼 돈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잘난 척 막 인정받고 싶고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저를 무리한 투자로 매몰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현시욕이나
부심, 어떤 쓸데없는 허영심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제가 어리석은 투자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3억 5천을 세 종목에 몰빵을 했었으니까. 1억씩 한. 네, 1억씩 세 종목에 뭐 1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것도 다 뭐 코스닥 종목의 장외주 이런 거였으니까 저는 그때 2배도 아니고 한 최소 3배, 200% 이상은 먹어야 된다. 애초에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주식을 했다는 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도대체 무슨 용기로 뭐 재무제표도 읽을 줄 모르는 친구가 주식책 한 번 안 읽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실패할 리 없다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어리석고 후회가 되죠. 그러셨군요. 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극복하기까지는 정말 강력한 어떤 환경 설정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결단도 필요한 거네요. 힘들었어요. 되게 제가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지금은 뭐 다 회복하셨잖아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돈도 많이 버시고 방송도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지금은 다 뭐 부자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했고요. 예전에 수익 날린 돈만큼 회복을 한 건 맞아요. 지금 그 예전에 제가 3억 5천 정도 주식으로 날렸고 그거를 본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수한 많은 실패를 또 반복했어요. 네. 이 정도면 되겠지 또 실패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또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운동하고 울면서 다시 또 나의 어떤 루틴을 만들고 내 본업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했고 제 여기 그 우리 웅당체판 구독자님들과 또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또 상담자분들한테 반드시 해주고 싶은 게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끼지만 아니에요. 정말 지겹도록 실패를 반복하고 자책을 많이 하고 진짜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20번, 30번에 걸쳐서 저를 조금씩 쌓아갔을 뿐이지 하루아침에 큰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고 절대 아니에요. 저는 2016년은 그때 정말 어리석은 인간에 비해서 저는 30% 정도 나은 인간이 됐을 뿐이지 180도 나은 인간,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1년에 5% 정도 발전했어요. 근데 1년에 5% 지금 6년 지났죠? 네. 6년, 7년 정도 지났죠? 그럼 35% 이상 발전한 거잖아요. 그럼 상한가잖아요. 인간이 30% 이상 발전할 수 있으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복리로 계산해보세요. 5%씩 7년 복리면 이거는 35% 넘을걸요? 그렇죠. 최소한 60%일걸요? 그러면 제 마음의 반 이상이 바뀌었다는 건 내가 다른 인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1년에 5%면요 한 달에 얼마예요? 0.4%예요. 한 달에 0.4%면요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0.01% 정도예요. 0.012, 013% 정도예요. 네. 0.013이면 한 달에 0.4고요. 그러면 1년에는 5% 되는 거예요. 하루에 0.02% 정도만 발전해도 이게 1년이 되면 5%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한 방에 그냥 저도 그렇죠. 내가 지금 날린 돈이 1억이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1억 손실을 봤는데 무슨 삼성전자 같은 데 투자를 해. 말도 안 되지. 1억을 손실을 보려면 무조건 1억을 해서 1억을 먹을 수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적치테마주, 뭐 바이오주, 아니면 뭐 장외주, 선물,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정말 건강한 멘탈이었을 때도 실패했던 이런 방식의 투자가 지금 우울증에 걸린 내 마음에서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도박이에요. 네. 이게 100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한다고 해도 이런 분들이 본전 잃었다고 이제부터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더 아닌 거죠. 1억을 날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가상화폐로 1억을 해서 본전을 찾았다고 칩시다. 이런 분들이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한 투자로 돌아가야지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번엔 2억을 넣어야지. 이러다가 또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내 루틴을 찾는 게 중요하고 건강한 내 본업과 그 내 생활의 집중력, 내 일상을 얼마나 건강하게 회복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큰 돈을 잃었다는 자책감, 절망감, 돈 욕심, 열등감, 포모 이런 것들이 내 일상에 차근차근 건강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꼭 내년에 돼야 돼요? 다음 달에 돼야 돼요? 불가능해요.
10년 후에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내일 친구한테 잘난 척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음 달에 누군가한테 나 이렇게 뭐 포르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차근차근 농사를 짓듯이 우리가 10년 후에 부자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라면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이번에 뭐 엄청나게 뭐 좋은 장비 뭐 1억짜리 트랙터 뭐 이런 걸 뭐 쏟아붓는다고 내년에 결실이 납니까? 아니에요. 내 피땀 눈물이 나를 농부로 만들어주는 거고 내 피땀 눈물이 나를 경제적인 어떤 현명한 사람, 좋은 투자자, 더 현명한 투자자, 슬기로운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치료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인내심 있게 버티고 스스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과정을 생각하고 부자가 되는 방법 100번 찾아보세요. 어느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짜. 네,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뭐 함부로 뭐 코멘트하진 못하겠지만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의 세미나에서 2021년에 누가 물었어요. 네. 전 재산을 투자해도 좋을 종목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어떤 20대 청년이 물었어요. 워런 버핏 님한테 딱 제발 한 종목만 뭐 당신 오늘 얘기 그 강의 너무 좋았고 당신의 어떤 뭐 너무 인정하고 당신 너무 존경하는데 전 재산을 투자할 종목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제발 청년들한테 팁 좀 주세요. 딱 하나만 찍어주세요. 했을 때 버핏이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자신.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할 유일한 종목은 당신 자신. 나의 가치를 올리는 데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를 해야지 어떤 종목에 찍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고 2016년, 2017년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 왔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모든 걸 깨달은 현명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종종 까먹어요. 저도 뭐 항상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현명한 투자, 그 방향성 있는 투자, 뭐 경제 공부, 회계 공부, 내가 모르는 종목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아무리 세워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2차 전지 폭등, 파동, 저는 거의 무슨 뭐 폭동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걸 보면 마음이 아무리 안정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 4배, 5배 이걸로 은퇴했어요라는 걸 보면 제 마음에도 파문이 입니다. 근데 파문이 일었을 때 나도 같이 타자, 뭐 칙칙폭폭, 뭐 나도 뭐 불타기를 하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파문에 일었으면 다시 안정하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그때 사셔도 돼요. 근데 한 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가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그때 불타기 하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재정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병원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진짜 단번에 해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그 5% 또 그거를 매달 나누고 또 0.00 몇 프로 매일 이렇게 개선한다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우선은 필요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석 달 정도는 얘기 드려요. 뭐 5%씩 석 달이면 뭐 15% 이상이니까 뭐 나는 당신을 180도 바꿔줄 수는 없다. 근데 당신을 지금보다 마음을 10% 정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다. 그 15% 편안해진 마음으로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고쳐봐라. 결국은 나거든요. 네.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너무 많이 오세요. 너무 많이 오세요.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막 방송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잘 다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만 다뤄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10명 중 20명 중에 1명만 성공해요. 나머지 19명은 저한테 오는 거죠. 조용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돈이 내가 잃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을 번 사람은 자랑하겠지만 돈을 잃은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조용히 저한테 오십니다. 너무 많이 오세요. 어떤 사람은 정신과에 뭐 환자 많이 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다 치료했던 분들도 다시 이번에 상처받고 다시 오시고 치료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제적인 지금 위기를 맞고 있고 너무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잠시 2차 전지 때문에 약간 장 분위기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 코로나 2021년 12월 말 이후로 대부분 네. 개미분들이 그때 제일 많이 생겼어요. 그때 계좌가 제일 많이 생겼어요. 아시겠지만 2021년 12월 말 그 3,400 그 꼭지에서 사람들이 주식을 제일 많이 샀어요. 그때 물린 사람들은 아직도 반토막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자기 70% 마이너스 난 거를 뭐 2차 전지로 리밸런싱을 했겠어요? 못하죠. 그 반토막 이상 잔 주식은 절대로 리밸런싱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은 2차 전지 이 폭등은 남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울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맨날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주식으로 인한 우울증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환경이나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그분들을 좀 치료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고, 사실 본업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본업에 잘 되고 있는 경우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도 망하고 주식도 망하고 이런 분들은 본업에 집중한다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참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방법, 우리가 지금 있는 손실과 절망감, 이런 우울감을 한 달 만에 고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해결하자, 그리고 이번 달은 5%만 해결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